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진짜 오랜만에. 하여튼 요즘 뭐 유튜브만 키우면 트럼프 얘기는 주구장창 나오잖아요. 그리고 해봐야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중국의 시각에서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중국 경제는 트럼프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반도체는 어떻게 중국은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모두 설명해 주실 이철 박사님을 일어서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네, 방송상 저희가 그냥 마음만 일어서서 여러분은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너무 띄워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저도 과하게 띄웠다는 생각을 뒤늦게 듭니다. 네. 중국이 우리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열심히 때리고 있는 거고 중국은 그냥 의외로 맷집 좋게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중국의 생각은 뭐예요? 트럼프에 대해서 뭐 어쩌라는 걸까요? 지금 어떤 느낌으로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이 트럼프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런 내부의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결론을 냈다고 하죠. 그래요? 지난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때 호되게 한번 당하면서 트럼프한테 그때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방침을 정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우리의 전략을 견지하고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렇게 간다. 다만 트럼프가 굉장히 뭐 이런 얘기했다 저기 했다, 하늘로 갔다 땅으로 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우리 전략에 견지한다는 거죠. 그 전략이 뭔데요? 그 전략이 뭐냐면은 첫째는 우리에게는 광대한 시장이 있다. 시장? 우리 내수 시장이 크니까 그러니까 외국 업체들도 다 결국은 우리 중국 시장 노리고 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장의 힘을 충분히 발휘를 한다.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계속 유치하고 개방해서 나간다. 두 번째는 미국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니 우리의 결점과 약점을 최대한 보완해 나간다. 그 보완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공급망을 남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수준으로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이제 설령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 뭐 이런 것이고, 그것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왔을 때 공산당 내부에서 1기 말미에 결정했던 그 방침을 그대로 간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미국이 일단 피곤할 것 같기는 해요. 월마트에 중국 상품이 다 없어진다고 가정해 보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고, 이게 이제 미국인이 당해야 될 고통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중국인들도 미국에다가 휴지 팔고 양말 팔고 뭐 표현하자면 꼭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필품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존재할 텐데 그분들은 당장 수입이 끊길 텐데 어떡해요? 그게 한두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데미지를 완전히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국가 운영 방식을 볼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그러면 상처 입는 군인도 없이 그렇게 전쟁을 운영할 생각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 나가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이게 중국 내에서 중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다면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이 이런 정도로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뭐 여기저기서 총알 맞고 쓰러지는 사람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결국 승리자는 누구냐?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 비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 나 아플 텐데. 이게 여기 다치면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은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도 그렇습니다. 그분들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인데 그런 류의 질문이겠네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런 거는. 그럼 그분들은 생계가 그럴까 갑자기 무슨 노르웨이나 스웨덴처럼 복지국가도 아니고 중국이 한 달 월급 안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밥을 먹을 게 없고 생활비가 없는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예. 얼마나? 수천만 명이요. 수천 명밖에 안 돼? 이러고 이제 거기는 끝나는 거죠. 예. 아 중국 정부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런 거죠. 실제 그 민생고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정말? 그게 네. 이제 조금 감각이 좀 다를 거예요. 중국은 매년 자기들이 1년간 소비하는 식량의 20%에서 30% 정도를 비축해 왔다고 합니다. 예. 30%를 비축했어요. 매년. 매년. 예. 그러니까 한 4, 5년 지나면 1년 먹을 치가 이제 비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비축했던 식량을 뭐에 쓰겠어요? 계속 비축하면 계속 쌓이니까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아니 굶어 죽게 생겼어. 네. 나눠주고.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그런 계층이 있을 테니. 에너지가 또 계속 비축을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석유를 수입해 와야 되니까 석유 수입을 계속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20년이 넘게 해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도 굳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중국이고. 비축분을 푼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이제 국가 운영하는 걸 보는 거를 예. 이거 사람들이 돈을 못 벌 것 같아, 경기가 좋을 것 같아, 뭐 나쁠 것 같아 하는 거는 그때 선거에 나가서 표를 받아서 정권을 장악해야 되는 정치 체계에서 하는 사고 방식이고 예. 마르고 닳도록 공산당 일당이 전제 정치를 하는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는 않는 거죠. 그럼 경제 성장률을 왜 뭐 바오치 뭐 하면서 왜 7을 왜 지키려고 하고 5는 꼭 하려고 하고 왜 경제가 안 되면 야 우리 GDP 1이라도 떨어지면 저거 실업자들 저 큰일이다 저러면서 왜 그렇게 해요? GDP는 종합적인 국력을 재는 지표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국과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부 백성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는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일부 경제적 피해를 입는 건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거예요. 실업도 생기고 그렇죠. 해도. 그러니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은 하죠. 그래서 지금 뭐 텐센트니 무슨 테무니 이런 데 알리바바니 다 나서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던 기업들을 곧바로 자기네 플랫폼에서 내수로 팔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할 게 아니에요. 아니 중국의 내수 시장이라는 것도 지금 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2배, 3배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외로 마구 팔던 물량들이 국내로 풀리면 그럼 국내에서 원래 공급하고 있던 업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피해자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만큼 잘 최소화하고 관리를 잘해서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에 피해를 덜 주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1기 때보다 지금은 중국 정부가 마음가짐도 그렇고 대비가 잘 돼 있다고 보세요? 네. 더 버틸 것이다. 1기 때는 트럼프가 해달라는 대로 대충 좀 해줬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좀 끌려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쪽에서 너무 확 놀래고. 저는 이번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상호 관세를 마구 때리면서 뭐 중국 너희 50몇 프로 뭐 이럴 때 중국이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곧바로 보복 관세를 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했죠. 바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대책은 그렇죠. 있어. 다음 달에 가야 돼. 이번 달에 빨리 가는 게 좋아.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규모가 큰 나라가 딱 상호 관세 덤탱이를 딱 맞으니까 야 이렇게 해서 곧바로 딱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다 준비돼 있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이미 다 있다. 그렇죠.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우린 요 카드, 저렇게 나오면 저 카드.
중국이니까 뭐 그 제갈공명이 준 그 비단 주머니 해가지고 쫙 있을지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솔루션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보복 관세를 보면서 더욱 재밌었던 장면은 미국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리냐면 에너지하고 식량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제 옛날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국가가 외부에서 공급을 안 해준다고 딱 막으면 큰일 나는 이제 그런 물자를 전략 물자로 정의한다면 예. 그런 물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나라는 뭐든지 아쉬운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아쉽죠. 아쉬운 거 투성인 거죠. 그렇죠. 네, 아쉬운 거 에너지, 투성인 식량 뭐 우리 네, 뭐 빵꾸가 빵 나있지 우리. 자급할 그렇죠. 수 있는 게 없지 우리.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였어요. 예. 그게 바로 이 식량, 에너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하이테크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차피 하이테크 제품은 지금 제재해서 못 받는 거고 지금 수년째 못 받고 있는데 예. 그러면 식량과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자기들이 뭔가 보호를 받고 싶은 부분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 영역이 에너지와 식량이었던 거예요. 미국산 에너지 안 사. 네. 미국산 식량도 관세 엄청나게 붙일 거야. 네. 안 산다는 뜻이죠. 안 산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거죠. 그럼 다른 데서 살 때가 많다는 뜻인가 보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를 그 중국식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옆으로 빠져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괜찮습니다. 예. 예, 제가 옛날에 모 지방에 있는 그 당시 그 통신국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 그 지방 관청으로 거길 찾아갔더니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음식이 하나씩 나오는데 음식이 다 사자성어로 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음식에. 예. 그래서 뭐 첫 번째 그 나온 음식 요리의 이름을 들으면 이건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하는 거구나. 예. 근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국장님이 알아봐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막 대놓고 얘기하기가 참 뭐해서 은근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봐줘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때까지 저 있던 회사가 공급했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식으로. 예, 그러니까 음식 요리 이름으로 그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이야. 근데 저는 이번 그 중국에서 딱 식량, 특히 그 사료로 많이 쓰이는 대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미국 거에 보복 관세 때린다. 그다음 에너지, 그러니까 뭐 LNG며 뭐 원유 이런 거에다가 우리 그 보복 관세 때린다는 거 봤을 때 이거는 분명한 메시지다. 중국이 미국에게 우린 너희가 약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망 준비돼 있고 식량 공급망 준비돼 있어. 수입일 텐데 어차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bring it on 뭐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죠. 그런데 아마 미국 지금 알아듣질 못했죠. 또는 알아도 무시했거나. 그러면 이미 그때 중국의 태세는 다 준비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관세 때. 예. 아니 실제로 콩도 원래 옛날에는 미국 콩 수입을 중국이 많이 했는데 요즘 외신에 보면 브라질 콩을 그렇게 수입 많이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미 미국산보다 브라질산으로 많이 넘어갔고 그래서 브라질이 지금 미국 관세 때문에 엄청 콩 농부들이 지금 수혜다. 진짜 잘 팔린다. 중국에서 많이 사갈 테니까. 뭐 그런 기사도 있더군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 대두, 방금 말씀하신 대두가 이제 브라질로 많이 옮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두의 수입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대체제로 쓰는 게 옥수수예요. 사료용으로. 사료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서 식용유 만들 때 그
대두로 만든 식용유가 있고 옥수수로 만든 식용유가 있잖아요. 예. 또 무슨 판올로 여러 가지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바꾸면서 그 옥수수의 종자 개량하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도 계속해 왔어요. 왜냐하면 대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두를 경작을 하면 우리 한반도 8개 면적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딘가에서 브라질 같은 데서 가져와야 되고 수입해야 되고. 만일에 그 대두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옥수수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옥수수를 만약을 대비해서 옥수수의 종자 개량도 하고 옥수수 경작 면적을 지금 대폭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움직임을 읽을 때,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 옥수수의 종자를 개량했다는 게 빅뉴스가 아닐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중국이 얼마 전에 이 과학기술 무슨 대회가 열렸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 표창 받은 사람이 그 옥수수 종자 개량한 사람이 전국 최고의 표창을 받은 거예요. 그 많은 하이테크가 있을 텐데 어째서 옥수수 종자 개량한 사람이 최고상을 받느냐. 가장 필요한 거다 시급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서민들은 모르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옥수수라는 게 상당히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제가 그냥 소설 쓰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은 대응을 해왔고,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현재 중국의 대응 태세를 보면 예. 우리는 임전 태세가 다 돼 있다. 가로 열고 너는 돼 있냐? 가로 닫고. 그 트럼프 1기 때는 어쩔 수 없었던 중국이 지난 그럼 바이든 정부 임기 동안 네. 준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미국이 저렇게 뭐 공급을 끊거나 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조금 바꾼다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마르고 닳도록 중국 공산당이 다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한테 당했을 때 이것을 그 체제의 약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또 한 번 때리면 또 당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체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왕치산이 와가지고 뭐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다 이래가면서 우리 국가 전략을 서로 맞춰가면서 공급망을 한번 조합해 보자 이런 얘기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다 안 닿았을지 몰라도 그 국가 전략을 맞춰서 공급망을 맞춰보자는 걸 오늘날의 상황과 비견해 보면 무슨 말인지 이제 확실하죠. 그러면 걱정되는 게 중국이 이제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중국이 금방 호락호락 고개를 숙이지 않을 거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트럼프도 뭔가 대치가 오래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 야 세게 때릴 테니까 빨리 고개 숙이고 들어와 인데 중국 측에서 볼 때 그게 트럼프 정부의 큰 약점인 거죠. 그러니까 4년 지나면 트럼프 행정부는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트럼프 편이 아니다. 연임도 못해. 예. 게다가 내년 11월이면은 뭐 중간 평가 선거도 있대요. 예. 그러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그렇게 그 전략 물자 비축까지 다 돼 있는데 빨리 해줄 이유가 있냐? 1년, 2년, 3년, 4년 가는 거 야. 우리 중국 사람 잘 견딜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 미국 사람 잘 견딜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옆에서 봐도 이렇게 꼬집어도 중국 사람은 참을 것 같은데 미국 친구들은 이렇게 근처만 가도 막 아야아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4년 전에는 식량 비축 부족하고 에너지 비축 부족하고 지금 하려고 했던 작전들이 다 부족했었어요, 중국이?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준비를 계속 해왔지만 그때는 충분히 쌓이지 않았죠.
누적이 충분히 되지 않았죠. 근데 그런 거는 그랬대더라예요? 아니면 실제로 뭐 통계나 알려진 사실이나 실제로 뭐 확인이 되는 확인이 된 사실들입니다. 그런 겁니까?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원유나 뭐 LNG나 그거 대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뭐 수력 이런 게 좀 늘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수입하는 그 석유의 필요를 수요를 좀 줄여서 그런가요? 줄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에너지를 그렇게 그것도 사실 여기 언더스탠딩 와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쵸, 기억을 다 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수력 발전 얘기 한번 이게 해봐.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는 예. 아직 이 국가 체계라든가 공급망 국가 간 경쟁이라는 게 체감이 안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에너지 공급망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국가적 그 전략적 약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다른 것들은 다 대충 국내에서 생산이 되거나 러시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게 못 되는데 예. 석유가 문제였던 거예요. 석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게다가 그걸 수입을 해오자니까 무슨 아랍 지역에서 해오거나 남미에서 가져오면 해상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이 딱 그 경로 차단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러시아. 네, 그래서 석유의 소비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석유 소비의 50%를 다 운송에서 해요.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도 전기화, 선박 전기화, 자동차 전기화. 그래놓고 그럼 발전 부분을 석유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석탄은 자국 내에서 많이 하니까 석탄 발전. 그럼 공해가 많으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원자력 발전, 석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정책이 작년에 완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이 태양광 발전 설치하는 규모가 금년부터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다 해서 됐어요. 예. 그리고 석유 수입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사주는 대량으로 사주던 중국이 석유를 이제 석유 수입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입 가격, 석유 가격이 막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야.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 이 정책이 시작된 게 몇 년에 시작됐냐? 2000년에 시작됐어요. 2000년이요? 예. 20년 이상 올렸네. 지금 25년째예요. 25년이네. 예. 이렇게 준비를 해와서 드디어 오늘날 할트면에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중국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뒤가 잘 안 맞고요. 예. 오늘날의 사태를 25년간 준비해서 지금 도달을 한 거예요. 자립이 돼서 그래도 석유는 수입을 해야죠, 계속. 석유를 지금도 수입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비중이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한 4, 5년 전만 해도 석유 사용량의 수입 석유 비중이 75%가 넘었어요. 중국에 쓰는 석유를. 예. 지금 50% 정도 돼요. 많이 줄였네. 그러니까 석유 소비량 자체는 늘었거든요. 물론 작년까지는. 예. 그런데 석유 이 수입 비중은 계속 줄인 거죠. 그 말은 자기 땅에서 석유를 캔다는 뜻이. 자기 땅에서 석유 좀 캐죠, 중국이. 그렇죠. 그래. 조금 캐긴 그래서 캐죠. 계속해서 그 석유 세로 유정도 계속 뚫었고 바다에도 계속 뚫었고 그렇게 해왔죠. 베이비 드릴은 거기서 하고 있었구나. 거기서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좀 받을 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주변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중국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예측해봐. 그러면 예측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비교적 예측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는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경제적 타격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거 걱정 안 해.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싸우면 그건 맞는 거야. 그 대신 우리는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기반, 최고의 취약점 뭐 그런 걸 만회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국가 전략상으로 항상 그 목적에 대만 수복, 대만 통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미국과 언젠가는 부딪힌다는 것이 항상 국가 전략에 있어서 전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미국과 완전히 등졌을 때 견딜 수 있는 체제를 예. 준비해 온 거죠. 야, 진짜 무서운 나라다. 이번에 미국이 안 때렸으면 서운할 뻔했다. 중국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는지 만천하에 보여주겠다. 페리스가 됐으면 아주 땅을 치려고 그랬겠네. 그래서 그 중국식 사고로 보면은 예,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은 이제 제살 파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 중국이 보기에. 중국식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많은 관료와 그 경제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글로벌 시장이라는 게 시장끼리 경쟁을 하면 큰 시장이 항상 작은 시장을 이긴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글로벌 그렇겠죠. 시장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장악하는 자.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이 글로벌 시장의 규칙을 정하고 참여자를 정하고 퇴출 여부를 정하는 예, 미국의 패권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얘기되어 오던 뭐 디커플링이니 뭐 디리스킹이니 이런 얘기가 전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도려내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너희는 여기서 빠져줘야 되겠어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거기 쫓겨나지 않으려고 계속 붙들고 늘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밀려날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CIS니 브릭스니 글로벌 사우스니 예. 그 CPTPP니 이렇게 블록 경제에도 가서 따리를 붙고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막 사방에 상호 관세를 때리니까 뭐라? 미국이 자잘골을 넣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 글로벌 시장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건데 예, 미국이 자국에 들어오는 관세를 그것도 무슨 몇십 %씩 막 이렇게 올려버리면 예, 그러면 해외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미국 사이의 교역량이 대폭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미국이라는 국가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꾸 유리되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은 그동안 디커플링 안 당하려고 그렇게 무지 내렸었는데 따돌림 중국은 당할까봐. 미국은 자기가 자기를 디커플링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가겠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중국한테는 이게 기회일까요?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전처럼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그렇게 사이좋은 시장은 안 되고 미국이랑 친한 시장, 중국이랑 친한 시장 이렇게 이제 블록화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앞으로의 디커플링 이후의 세상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 중심의 시장에서만 놀 수 있는 나라하고 예, 또 그 외에 중국 중심의 시장에서만 놀 수 있는 나라하고 양쪽 모두 놀 수 있는 나라하고 이 세 그룹으로 갈릴 텐데 당연히 세 번째 그룹의 국가들이 예, 유리할 거다. 당연히 100번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뭐 당연히 미국 편에 쓰는 건데 예, 노력은 양다리를 모두 걸칠 해야 수 있는 된다. 무슨 묘안은 없을까? 이렇게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였죠. 우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상황에서? 저 중국은 사실은 거의 이 공급망 독립에 대한 준비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예, 이제는 사실은 그렇게 아쉽지가 않아요. 현재는 중국은 특별히 뭐 어느 국가가 아쉽다든가 이제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러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은 이제 그 국가 경제 전략을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물량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많이 수출하는 이런 식의 이제 경제 발전은 이제 안 된다는 게 거의 자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신질 생산력, 그러니까 질적 생산 체계로 이제 바꾼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술 혁신이었죠. 그럼 기술 혁신을 해내는데 항상 중국의 기술 혁신이라는 거는 선진국의 기술과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예.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제 남아 있는 요소로는 이제 이게 남아 있는 요소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로부터 이걸 계속 받고 싶고, 일론 머스크하고 계속 협력하고 싶고, 이런 것이고, 그래서 나라와 기업의 이해관계는 좀 다르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접근도 하고. 근데 만일에 미국과는 정말로 하기 힘들다. 미국의 기술과 선진 경험을 배우기 어렵다 그러면 대타가 유럽이죠. 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의 기술과 경험을 또 이어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 유럽도 곁을 안 줘.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좀 떨거지 같지만 일본, 한국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선진국 중에선 그렇죠. 자기들보다 선진국 중에서는 그 정도 이제 남아. 타이완이 뭐 거기에 협력해 줄 리는 없고 아쉬운 대로. 그러니까 중국은 한중일을 이렇게 엮고 싶어 하죠. 어떻게든. 그래서 한중일 FTA를 하자고 계속 이야기해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모두 떨떠름하다가 최근에 와서 그 한중일 FTA 회담을 이제 전개하기로 예. 삼국 정상이 아니라 외무부 장관들이 합의를 봤죠. 중국은 그럼 일본에 대해서는 그 우리 식민 통치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쟁 때 우리 괴롭혔던 거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그럼 그거 안 하고 접고 그냥 일본이랑 앞으로만 잘해보자는 쪽까지도 갔어요? 그렇죠. 중국은 그 먼저 그 전후 배상 문제는 예. 당시 중화민국 장개석 총통 있던 시절에 그건 이미 그 결정이 났어요. 장개석 총통이 그 보상금 안 받겠다고 했어요. 돈으로 보상해서 할 수 있는 보상이 아니라고. 예. 아. 네. 제가 계속 궁금한 건 근데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조금 이해가 잘 됐는데 예.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이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게 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스러운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베센트 장관도 네. 뭐 우리 중국이랑 오래 싸울 생각은 없어. 네. 금방 어떻게 잘 될 것 같아. 뭐 그런 말 들으면 그래 이러다가 말겠지 이놈들이 서로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싸움이 결론이 안 나고 네. 그냥 서로 그냥 네가 죽어라 이렇게 치킨 게임을 오랫동안 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몇 년이 된다면 그게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거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중간 선거 뭐 이렇게까지 간다 이거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중국은 버틸 거예요. 그냥 버틴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 것이냐. 예. 만일에 이렇게 버티는 게임으로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물론 중국도 불리합니다. 네. 경제적인 데미지가 오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사람이 늘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미국은 편할 것 같습니까? 미국 마찬가지죠. 사방에서 악소리가 날 거고 게다가 지금 그 이쪽 중국 쪽은 그나마 강력한 이 전제 정당이 사회를 장악하고 통제를 해가지고 이끌고 가잖아요. 예. 좀 미국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걸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저는 미국 쪽이 더 약할 것 같아요. 미국 쪽이 약하고 네. 미국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지 않는 한 중국은 금방 숙이지 않을 거다. 중국은 숙이지 않을 겁니다. 자존심 상해서? 왜 그럴까? 중국은 자존심이 중요한 나라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숙인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예.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뭐 여태까지 요구한 거 있었습니까?
요건가? 우리를 대우를 잘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막 그냥 사실 미국도 중국한테 딱히 요구한 건 없어. 그냥 기분 나빠. 그냥 미국은 틀림없이 관세도 때렸고 예. 뭐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미국이 한 미국에서 거예요. 그건 그래요. 예, 중국이 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중국이 뭘 했다고 뭐 이제 와서 나 안 할래요를 합니까? 안 할래요 할 게 없어요. 한 게 없으니까. 뭘 했어요? 예. 미국이 관세를 막 때려서 우리도 관세 올린 거 그거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너 관세 내리면 나도 내린다고 하잖아. 얼마나 미울까? 미국이 보면 알아서 좀 기름 맛도 있고 타격감이 없어. 타격감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예. 전화해. 이제 이렇게 기울이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보따리 들고 와. 뭐 이런 거지만 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내가 왜? 어우 진짜. 나 아직 기세다. 따뜻한데? 왜? 가만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네가 죽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네. 중국이 공격한 부분이 히토류인데요. 네. 근데 히토류에 대해서는 다들 뭐 중국은 늘 히토류 가지고 뭐라고 하지 하고 넘긴 것 같긴 한데 그거 되게 위협적인 거예요? 아니면 중국도 뭘 공격은 해야 되겠는데 우린 뭐 없냐? 이런 거라도 할까? 뭐 그런 정도입니까? 일단 이제 히토류라고 하는 게 일단 히토류로 분류되는 물질이 한 17가지 된다고 그러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전략 물자라고 할 때는 그 히토류 안에 안 들어가는 것들도 좀 있죠. 아무튼 이 중에서 지금 7개만 지금 그 조치를 한 거예요. 예. 7개만 주지 마. 예, 7개만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럼 히토류를 그렇게 공급 안 한다는 그런 조치를 당했을 때 데미지가 얼마나 큰 것이냐를 보려면 과거 일본한테 히토류 공급 안 한다고 딱 했더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일본이 항복한 사례가 있죠. 예. 못 견디고. 한 달 만에 그랬었나요? 예, 한 달도 안 걸렸죠 그때. 예. 야, 그렇게 무서워요? 그럼 이번에도 그러려나? 그래서 그때 뭐 일본 기업들이 이제 중국의 히토류 없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면서 뭐 모터를 뭐 히토류를 안 쓰고 쓰는 모터를 개발하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예.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 일본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그 후에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언제 히토류가 문제될지 모르니까 히토류 없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거나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느냐? 못했을 노력은 있었으나 성과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도 충분히 위력은 크다고 봐야 할 겁니다. 중국이? 예. 야, 전체적으로 판세가 미국에 데미지가 좀 있는. 미국은 마음도 급하고 네. 히토류도 아프고 예. 자꾸 주가는 떨어지고. 예. 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 측근들도 걱정하잖아요. 이러면 미국 경제가 오히려 나빠집니다. 이거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예요. 네. 근데 트럼프가 그걸 못 알아들을 사람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네. 평생 장사도 해오던 사람이고 네. 시장도 알고 경제도 알고 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예, 그게 사실 그 세계적인 미스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예. 그분들 의견이 거의 뭔지 통일이 돼서 트럼프의 의도는 이제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다로 네. 이렇게 그 수렴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연방 정부가 너무나 그 채무에 시달리고 빚이 많아서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더 이상 국가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다다랐다고 그런 위기 의식을 트럼프가 가진 것 같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로 여태까지는 각 정부가 고때고때 넘어가고 상한 뭐 또 사장에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임시 봉변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해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사고 방식. 예.
연방 정부가 매년 한 6조 7천억 달러 정도를 쓰는데 세수는 4조 7천억 달러 정도. 그래서 빵꾸가 많이 나네. 빵꾸가 빵꾸가 2조 달러 정도가 매년 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 빵꾸의 폭도 점점 커지고 있대요.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1조 달러는 쓰는 데서 줄이고 들 쓰고. 들 쓰고 아 그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담당했구나. 예, 도지. 네. 나머지 1조는 벌어오고 세수를 늘리고 그래서 그 쓰는 거 1조 달러를 줄이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일론 머스크가 다치 활동을 해서 불필요한 정부 예산 지출을 없애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지금 이자잖아요. 이자. 예. 이자가 지금 국방비보다 더 많게 됐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 빚을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자가 없어지면 그걸로 뭐 8천 몇백억이 이제 줄어들거든요. 예. 그럼 뭐 거의 1조 달러가 해결이 거의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노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을 늘리는 거는 정말로 관세를 통해서 늘리려는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세를 올리면 수입이 줄고 관세를 낮춰주면 수입이 좀 늘고 네. 이렇게 어떤 그 밸브처럼 조정하는 밸브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프로치는 돈 내놔. 나 1조 달러 벌어야 돼. 이제 이런 어프로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더라고요. 가능도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일단 동기가 국가가 맞이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해 보겠다는 그 자세가 크게 살만하고 둘째는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아주 황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아주 황당하지는 않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이게 워킹을 하려면 중국한테 뭐 140 몇 %, 한국한테 25%, 베트남한테 뭐 40 몇 %, 이렇게 하면 워킹 안 되고 안 되고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미국으로 넘어올 때는 한 10% 정도 관세를 다 물고 와라고 하면 그 관세는 사실은 수출업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고 수입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뭐 수입업자가 부담한다는 게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그거는 워킹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0% 보편 관세는 사실상 미국이 세금 걷듯이 그냥 미국이 부가가치세 10%를 도입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결국은 수출업자가 안 내면 내국인이 10%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부가세는 다 내국이 내는 10%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거는 뭐 품목에 따라서 내국인이 내든 수출업자가 내든 하여튼 10% 내라라는 거니까 10% 정도면 뭐 돌아가겠죠. 근데 지금 이 관세 막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워킹 안 할 것 같은데 그 말이 맞다면 45 뭐 145 뭐 이렇게 매긴 거는 다 다른 거랑 엿바꿔 먹어서 먹을 거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도 그거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질문이 길어졌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관세를 매겼을 때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 효과를 보겠는가? 그렇죠. 요거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에서 그 분석이 있었어요.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처럼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걷어갈 관세 액수가 5천억 달러가 넘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뭐 개인 소득세니 뭐 이런 거 감면해 준다고 한 거 이거를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3천억 달러 대에 3천 몇백억 달러 정도 수준의 3,300억 달러인가 이 정도 수준의 그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그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3천억 달러니 5천억 달러니 그 자세한 수치보다도 그 정도 규모의 세수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 규모의 돈이 들어간다면요. 된다는 거네. 근데 중국의 경우는
그 중국 내부 싱크탱크의 분석도 그렇고 외부 싱크탱크의 분석도 그렇고 관세가 54%에서 56% 정도를 초과하면 예. 거의 수출 물량이 거의 뭐 수출 금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그래서 다 결국은 다 내려올 거다. 보편 관세 10%로라고 하면 그럼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무역 적자는 네. 미국이 아이폰을 안 쓰거나 아니면 미국이 지들이 아이폰을 만들거나 네.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면 미국산 뭐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당장 될 일은 아니고. 네. 그거는 안 되겠죠, 그죠? 아, 그거는 트럼프 사고 방식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자질구레한 문제는 난 모르겠고 그 환경을 딱 그렇게 압박해서 조성을 해 놓으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안으로 관세 내고 들어와서 팔든지 와서 만들든지.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만들든지. 그러니까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만들면 관세는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미국 내 GDP가 성장하고 수입이 아닌 게 되지 않냐? 세수는 어차피 투자가 들어오겠죠. 기업이 내는 세금은 들어올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취업이 많이 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배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게 그래서 된다는 거죠. 이론은 그런데 네. 그러면 중국에서 만드는 양말, 모자, 나이키 운동화, 아이폰 뭐 그걸 미국인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중국인들까지도 실어 와서 니들이 만들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게 될까요?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오라고 여러 나라를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보나 물량으로 보나 예를 들어 양말 같은 뭐 일용 잡화품은 사실 그걸 뭐 미국 내에서 꼭 만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사실 그 관세율 그런 건 좀 내려줘도 되죠. 내려주는 게 미국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생색을 내고 내려주겠다는 거죠.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면 윤호해 주는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건 못한다는 건 나도 아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겨야 니들이 뭐라도 내놓지. 그렇죠. 제가 박사님 오면 항상 예전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배경을 보면 미국이 중국을 이제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 저놈들은 어떻게든 좀 옥죄든지 좀 괴롭히든지 하여튼 팔지 못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기어오르는 건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되게 신경 쓰여. 내가 이거 뭐냐 원탑이 돼야지 자꾸 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나 싫어. 약간 그런 스탠스잖아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올라가려는 거 어떻게 알았지?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미국하고 진짜 잘 지내고 싶은데 왜 그러니? 내가 크는 게 그렇게 배 아픈 일일까요? 아니면 야 나는 진짜 사실은 언젠간 들켰네. 들켰네. 저 새끼 눈치도 빨라. 자식들. 우리는 결사항전을 결국 오래 대비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미국이라도 저렇게 했을 것 같긴 해. 그런 걸까요? 라는 느낌입니까? 중국 내부에선. 왜냐하면 그 질문에 따라서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대결 국면이 진짜 오래갈 국면이냐. 저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 중국이 천하의 주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잘난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실력도 모자르고 지금은 아직 미국한테 국력도 밀리고 지금은 미국한테 경제력도 군사력도 기술력도 정치력도 다 밀려서 지금은 아직 미국한테 도전할 깜냥이 우리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를 갈고 야 언젠가는 우리가 미국이랑 한번 맞먹어야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인류 공동 번영을 하는데 나서겠다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맨날 그 얘기 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이끌리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장은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다. 우리는 넘버원 너 인정.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
도전도 안 하는데 왜 이러세요? 도전을 자꾸 하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위안화를 우리가 좀 늘려야지, 뭐 1대1로도 좀 해야지, 뭐 하여튼 미국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것들을 좀 하긴 하죠.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실은 모든 면에서 성장을 하고 이제 그 압박을 하고 예. 게다가 사사건건 그 다른 소리를 하니까 예. 반대 의견을 내니까 당연히 싫죠. 오래 가겠네. 중국은 준비돼 있다. 오래 가겠네. 오래 가겠어. 하여튼 중국도 트럼프를 뭘 하려고 저러는 건지는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주변 박사님 주변에 계시는 많은 현인들은 네. 저 재정 적자랑 무역 적자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미국 생각한다. 국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 거기 있다고 보고 그거를 해결하려 한다. 시진핑에 대한 지지도, 중국 내 지지도는 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까?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는 미국 내에서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오르고 있냐 내리고 있느냐는 참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왜 어려우냐면 우리가 그 지지도가 어떻습니까라고 물을 때는 예. 대부분은 이제 정치적 의미에서의 지지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내에서 지지도를 물어볼 때는 어. 언제나 정당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산당의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고요. 어.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지지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나보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얘기하라는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지도라는 똑같은 개념으로는 잘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느끼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 내에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민생이 잘 되면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냥 민생이 잘 안 되면 지지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해석할 때 이게 지지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제 뭐 권력을 잃겠네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정치적 지지도 이해하는 거니까 좀 다르다는 거죠. 중국은 진짜 굳건하다는 게 트럼프하고는 다른 점이긴 한가 봐요. 너무 탄탄하고 여기는 또 장기적으로 가고 준비도 좀 돼 있고. 그럼 중국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제일 큰 약점은 뭐예요? 요거 찌르면 아픈데 트럼프가 좀 엉뚱한 데 찌르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건 또 없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중국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체제 약점은 원심력이 크다는 거죠. 국가가 원심력?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통일된 중국인데 이 분리돼 나가고 싶어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언제나 있고 언제나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족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문화 수준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묶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불만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외세가 작용하는 경우에 그럼 뭐 신강 위구르 같은 데는 무슬람 세력이 바깥에서 같이 끌어주면 분리 독립 운동 같은 거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경계하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닌 이념이 침투하거나 그런 거. 공산당의 가치 체계 예를 들어 유물론에 입각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종교 단체가 와서 막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종교가 세력을 정치 세력화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짜 이상하고 걱정이다 정말 미국은. 요즘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궁금한 건 사실은 많지는 않고 왜 저러는지는 알 것 같고 근데 저게 이제 뻥카인지 진짜인지만 좀 궁금하고 미국은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시간 잠깐 남아서 미국이 재정 적자를 안 보면요. 네. 세금 걷어서 예산 쓰고 땡, 세금 걷어서 예산 쓰고 땡 이게 목표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줄여나가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네. 심지어는 흑자를 내서 기존 국채를 갚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국채는 미국인들이 뭐 저 집안에도 하나씩 가운처럼 붙여놓는 장식품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외국인들도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오는 외환 보유액이기도 하고 미국을 상대로 하든 그 어떤 나라를 상대로 하든 무역 흑자를 보면 그 흑자액을 세이빙하는 수단인데 네. 그게 전 세계 경제가 커져가는 만큼 같이 늘어나줘야 네. 되지. 네. 그걸 국채가 없으면 네. 다른 나라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라고? 그러면 위안화 아니냐. 쓰지 당장. 아니, 그러니까 바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아주 없앤다고 한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채권이 그만큼 있으면 그보다 훨씬 많은 자산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산. 네. 응?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를 계속 발행해 줘야 예. 일부러라도 적자를 재정 적자가 나고 예. 그래서 국채가 발행이 돼야 예. 그 발행된 국채의 일부는 한국도 사고 일본도 사고 하면서 달러라는 걸 쓰지. 네. 그 흑자 난 걸 쟁여 놓잖아요. 그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트럼프 내각에서 팀에서 지금 남의 나라 걱정해줄 그런 계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미국 관세에 대한 질문을 요즘 제가 많이 받는데 예. 하나 제가 좀 느끼는 게 어. 언제나 이렇게 그 쌍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쌍무적?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누군가 미국 트럼프 정부에 가서 뭐 협상도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관세를 좀 낮춰가지고 받아오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쌍무적인 입장에서 미국이 한국한테 관세를 얼마 때리냐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죠? 예. 메모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25% 관세를 내야 돼요. 근데 중국은 145%를 내요. 그러면 거기 장강 메모리가 삼성 메모리보다 싸게 나와도 예. 145% 관세 내면 훨씬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미국한테 관세를 얼마 받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경쟁국은 얼마를 받느냐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한국 거죠.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기왕.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딱 가서 한국은 25%네 하고 딱 찍으면 예. 그러면 딱 보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17% 받으면 한국은 제끼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늦게 가야 돼. 최대한 늦게 가야 되겠네. 그럼 그 맞는 말이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경쟁자가 누구고 어떤 산업 어떤 제품 분야에서 내가 지금 영향을 입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타겟으로 최소한 예를 들어 이거 대만의 저거 하고 그리고 일본의 저 제품하고 뭐 말레이시아의 저 제품만큼은 우리가 꼭 눌러줘야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든지 뭐라든지 해서 총체적으로는 25%를 맞았으나 예를 들어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기고 싶은 분야에서는 10%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그 어프로치가 필요한 거지. 가서 뭐 열심히 잘 빌어가지고 25%였는데 20%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논의가 자꾸 요렇게 미국하고 둘만 생각하는. 요렇게 하니까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일본이 하고 있는 거 잘 봐야 되겠네. 번호표 뒤에 거 뽑아야 되구나 지금. 괜히 먼저 맞으면 저거 봐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는 아주 독특한 정치적 상황도 있으니까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요. 가능한 한 얘기할 사람이 없네. 예, 가능한 한 뒤로 미루고 저한테 말씀하셔도 소용없는데요. 뭐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이네. 야, 번호표를 뒤에 뽑자. 의외로 중국은 상당히 준비돼 있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오래 갈 수도 있다. 원래 중국이 그러는 거였다면 쟤는 원래 그러는 거로 생각하지만 지난번에는 중국이 안 그랬었는데 요즘 우리 중국이가 많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할 테니.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려나. 이철 박사님, 중국 얘기 좀 들어봤네요. 재밌네. 최근에 이철 박사님이 제가 책을 갖고 오랬는데 또 박사님 또 본인 책이라고 안 갖고 왔어. TSMC. TSMC 제목이 뭐죠, 박사님? TSMC
TSMC. TSMC와 트럼프입니다. TSMC와 이야. 트럼프. 그런 책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직접 쓰신 게 아니라 예. TSMC의 누구죠 그분이? 중국의 TSMC가 중국의 아무튼 IT 뭘 미디어 아는 예, 창업자. 영어 이름으로 이제 콜린 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 이라는 그분 웬만하면 그분이 책을 잘 안 쓰는데 그분도 예. 나이도 꽤 지긋이 돼서 이제 네. 책 따위는 안 쓸 나이인데 예. 워낙 세상 돌아가는 게 급해서 지난달에 급히 쓴 그 책을 이철 박사님한테 빨리 번역하라고 해서 이철 박사님도 지금 번역 같은 거 할 나이가 아닌데 예. 지금 그러니까 책 쓸 나이가 아닌 책 쓸 위치가 아닌 분이 책을 쓰고 번역할 위치가 아닌 번역 굳이 안 해도 되는 이 분이 정확한 책 제목이 네. TSMC와 급하게 나왔어요. 트럼프 이펙트. 예. 그거네요.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예. 오. 이게 이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동시 상영 된 그런 네. 책이에요. 이게 뭐 옛날에 써서 다시 번역한 게 아니라 지난달에 핫하게 만들어져서 예. 핫하게 번역됐다니까 요거는 다 좋은데 출판사만 이제 저희 3프로 출판사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사서 보세요. 네. 궁금하신 거 많이 해소가 좀 되실 겁니다. 이철 박사님이 직접 예. 저자 그리고 이제 직강 비슷하게 번역비도 이미 다 받으셔서 더 많이 팔린다고 해서 이철 박사님한테 한 푼도 더 들어가는 건 없는데 네. 그래도 책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콜리황이 좋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